아하이. TV. 첫 번째로 주민협의체의 소통 및 협조를 통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한 설명 및 이해를 시키기 위한 과정과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였고 서로의 역할 분담에 관한 의견들이 분분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회의나 교육을 통하여 같이 인식을 변화시키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관 실무자들의 변화 사례입니다. 본 복지관에서는 지원주택 모델화 사업 구포동 협력기관으로서 함께 사업을 진행하게 된 두 복지관의 실무자들과 처음 간담회를 가졌을 때 처음 느낌은 새로운 사업에 대한 두려움과 서로 다른 방식의 사례 관리를 어떻게 통일하여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했고 협력기관 담당자들과 함께 초기 상담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정립하기까지 힘들었고 서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간담회와 회의를 통해 통합돌봄 관련 서류를 공통으로 작성하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기법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이해, 통합돌봄 대상자 사례관리,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서비스 지원 등 사업 논의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며 합의해가는 과정을 거쳐 기관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자료 요청 및 협조에도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는 좋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민간협력 네트워크 정착 및 실무자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민간협력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북구 13개동 복지사무장 및 통합돌봄 창구 담당자, 북구청 통합사례관리사, 민간기관 통합돌봄 담당자들을 위한 보수교육, 워크숍, 간담회를 통해 관련 담당자들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민간기관이 지역 밀착형으로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공유하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관점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선도사업의 특성상 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이 진행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복지관 사업을 통한 교육과 간담회가 정부 정책에서 발생하는 공급자 측면의 간극을 좁히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본 사업에서 제한적인 자원과 인력으로 주력해야 하는 부분은 서비스 전달보다 주민 조직을 활용해 함께 어울려 살기 위한 곳을 만드는 것, 민간협력 담당자들 간의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처음에 이제 통합돌봄이라는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떠한 것도 정해진 것이 없었다라는 게 가장 조금 애로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도 없고 매뉴얼도 없었기 때문에 좀 고민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통합돌봄이란 이런 것이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조금씩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초입 부분에서 사실 이 통합돌봄을 우리 복지관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혼자 하는 거라면 마음 편하게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의 그 다른 기관이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이러한 도움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무슨 걱정이라든지 나중에 생각을 해가지고 해야 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선 처음에는 겁이 나는 상황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주저하지 않고 사실 그 협력이라는 거 안에서 너가 할래 내가 할래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면은 사실 사업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느 하나가 이제 주도성 있게 기다리지 않고 바로
문제 캐치해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묻어두지 않고 과감하게 주도적으로 논의해가지고 협업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원주택 구축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주거와 서비스를 결합 지원하는 공유주택 형태인 지원주택 이음하우스를 저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마련하고 또 입주자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요. 입주자 모집을 위해서 지자체를 비롯해서 동주민센터, 통장 및 주민협의회, 그리고 지역사회복지관, 의료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서 지속적인 발굴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회와 이동상담소를 개최해서 그 지역에 알리는 활동들을 했고, 그 전자게시판 등을 통해서도 홍보도 많이 진행했습니다. 주거와 관련한 대상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은 아무래도 대상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담당자들의 추천이 좀 주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듯 초기 사업에서 홍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모집이 생각보다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 주택 이전이라는 부분이 현 거주지의 계약 문제도 있고, 그리고 심리적인 저항감도 있었고, 그 외에 많은 변수들이 작용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걸림돌은 아무래도 공유주택이다 보니 공동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 노인들의 심리적인 부담감이 좀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부터 우울감이나 건강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거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입주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입주자 교육을 통해서 공동생활의 어려움이 뭔지, 또 무엇을 충분히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고요. 또 공동생활의 이점들을 나누면서 입주자들과 함께 사업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보완해 나갈 점으로 담당자의 역량 강화와 또 함께 기관의 구조적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주민조직 사업이나 네트워크를 구축했던 사례, 그리고 사례 관리를 실천했던 경험들이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발간된 연구자료나 서적들을 많이 참고해서 보기도 했고, 해외나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시도되었던 사례들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우리만의 사업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과 더불어서 기관 차원에서의 인력 투입이나 사업 구조 개편 등 구조적인 시스템을 좀 마련해 주시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돌봄 선진기관으로서 애로사항과 또 개선사항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화면으로 살펴봤는데 되게 광범위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지나오면서 이것들은 한 말씀씩들 그냥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영상을 통해서 좀 이야기 나오는 것들을 들어보면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고 모호한 정책, 그래서 이것들을 인식하고 같이 공부하고 받아들이고 또 관계에서 이것들을 풀어내는데 어려움들이 있었다. 또 그것들이 이제 실제로 필요로 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념을 잡는 것과 이제 그 경험을 쌓는 게 동시에 사실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실 어려운 부분이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통합 돌봄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이제 아주 원론적인 질문 속에 갇혀서 이제 한 걸음도 나가기가 어려운, 이제 그게 사실 초반에 이제 가장 초반에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커뮤니티 케어 했을 때 이거 그냥 풀었으면 지역사회 보호, 그렇죠. 우리가 하고 있었던 그런 사업들. 근데 이것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안에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사실은 개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복지 쪽 영역에서 좀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에서 사회복지관 또 민간 주민들과 공공을 연결시키는 그런 어떤 역할에,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관이 이때까지 해왔던 주민조직화를 통한 공동체가 돌봄이란 주제로 좀 이렇게 사업들을 전환시키는 작업들, 그리고 또
네트워크들, 조직들과의 그런 연계 조직들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하는 것들이었고, 마지막 핵심적인 거는 그런 질문들을 이제 혼자서 되뇌어 봤을 때, 아니, 그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어르신들이 시설에 있으면 오히려 효율적이고, 더 서비스가 더 좋은 서비스를 많이 받을 건데, 왜 이제 커뮤니티라고 하는 지역사회에 있음으로 해서 병원 시설과 지역사회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사회적 활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제 우리 복지관들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려운 거. 교수님은 여기 연구 진행하시면서 다른 어떤 기관들이 좀 어렵거나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것 같고, 그 애로사항이야 제가 어떻게 또 다 헤아리겠습니까? 다 직접 이제 몸으로 뛰신 분들이 이제 애로사항이나 개선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실 텐데,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기관에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본 건 아닌데, 그냥 이제 근처에서 조금 가까운 근처에서 이제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두 분이 이제 훨씬 더 전문가이시긴 할 텐데, 저는 이제 추후에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 연구 질문을 던지자라고 하면, 이제 진구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이 이제 그 동중심으로 이렇게 조직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실제로 역동들이 다 일반적으로 이제 서비스팀, 사례관리팀 있다 하더라도 담당자들은 다 그렇죠.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조직 체계를 바꾼 것이 이렇게 동중심의 작은 마을 중심의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어떤 성과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던져지는 연구 질문 같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뭐 나름의 어떤 복지관이 관할을 하고 있는 여러 동에 대한 개별적인 어떤 담당자나 뭐 이렇게 그런 이제 그 연결고리들은 다 있겠지만, 이 통합 돌봄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우리가 각 동의 동중심의 어떤 사업들을 진행할 때 우리 복지관이 어떻게 좀 이렇게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다른 어떤 체계들을 가질 건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좀 뭐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멀리서 볼 때는 좀 느껴져요. 보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백지에다가 진짜 화가 되는 느낌입니다. 화가. 뭔가를 새롭게 색을 입히고 밑그림을 그리고 그런 작업들이, 이게 맞나? 이 사업들이 이제 진행되는 것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사실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씩 그려나가기 때문에 실제적인 전체 그림들을 봤을 때 사실 사하구, 북구, 진구의 그림들이 다 달라지는 느낌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진구형이 되고 북구형이 되고 뭐 사하구형이 되고. 근데 이제 저번에 이제 성과 보고에 끝나고 나서 이제 또 질문해 주시는 내용 중에, 그럼 이제 지원주택만 두고 봤을 때 ABC 유형 어디에도 들어갈 데가 없다, 자기들 지역에 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사실 이런 틀을 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16개 구가 있으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16개 모델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연구진 입장에서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다른 이제 두 교수님은 이미 방향을 잘 잡으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떤 착각과 편견이 있었냐면, 그 이제 중앙에서 내려오는 A형 모델이라든지 B형 모델을 이제 어떻게 적용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평가할 건가에 좀 갇혀 있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계산이 안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그 형으로 가도록, 그 지역에 가도록, 오히려 우리가 연구진이 좀 제가 틀에 좀 박힌 모금의 지원주택 모델 유형으로 이 부분들을 판단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말씀대로 아예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네. 각자 유형을 찾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원주택을 이제 뭐 여러 형태, 여러 유형의 어떤 그런 경험들을 쌓아갈 때 이제 개념 다지기를 해나가는 거죠. 네. 첫 달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사각지대에 그 방치되어 있는 돌봄 대상자들, 주민들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케어를 하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아주 단순한 목표를 정했다 하면, 이제 그 다음 달에는 그 범위를 어디까지 둘 건지 서비스 직접 제공해 보면서, 그렇다면 이제 또 활동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너무 견고하게 매뉴얼부터 다 만들어 놓고 규정까지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입구가 또 이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시간 지나면 이용자가 또 없고 여전히 또 사각지대에는 또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구청에 이제 그 기획 단계에서 이야기했던 게
공간을 좀 만들어 놔야 된다. 근데 공공의 일을 하는 방식은 처음부터 모든 것들이 설계도처럼 세세하게 다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에 맞게끔, 그 특성에 맞게끔 바뀌어질 수 있는 유연함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민간에서의 유연함과 공공에서의 보장성, 이게 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되었을 때 그 지역만이 가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질문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에 맞는 특성이라는 그 특성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게 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건 2부에서. 그거는 한번 해보세요. 네, 농담이고요. 연구진 관련된 질문들이 있는데 이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기는 제가 중간중간 한 것 같기도 그래도 한 말씀 하세요. 연구 진행 과정에 있어서 어려웠던 부분. 네. 그리고 확산 부산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확산 앞에서 조금 이야기를 다 해주셨는데 함축적으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연구진 전체의 대표성이 없는 연구진에서 막내 아닙니까? 막내는 아닙니다. 막내 아닙니까? 동안이 이제 얼굴로 동안이네. 얼굴로는 막내인데 어느 교수님 또 화내시겠네. 이거 편집해 주세요. 우리 담당 교수님인데. 그래서 그 연구진의 어떤 개인적인 소견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연구진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원론적인 한계라 해야 될까요? 우리한테 이렇게 평가하라고 어떤 지침이 내려지면 모든 일어나는 현상들을 그 기준에 맞춰서 해석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한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서부터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초반에 고민은 이 세 지역의 어떤 진행되는 수많은 역동들을 이제 하나의 기준에서 어떻게 이제 평가할 건가. 평가는 아니죠. 이제 진단하고 이렇게 좀 점검해 볼 건가에 대한 시작이었는데 그게 이제 쉽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그냥 연구진 한 분 한 분이 각 지역을 맡으셔서 그냥 세부적으로 그 역동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좀 전개가 돼서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제 중간 성과 보고서 이제 이제 양적 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질적 데이터나 처음에는 뭐 질적인 질문이나 양적인 지표들에 대해서 기준들을 다 삼았지만 사실은 다 흩어버렸고 사실 보고서에 담을 수 없다 이렇게 돼서 이제 그걸 보고서에 담는 순간 하나의 잣대로 이제 독자 입장에서는 담는 순간 이제 그걸로 이제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건 비교 불가한 지역적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상징적인 지표 말고는 사실상 다 빼버렸고 지금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건 그런 이제 표준화된 지표 말고 우리만의 어떤 성과를 진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진이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네. 연구진 화이팅입니다. 네. 그 3000년도에는 각각 그 성과들 모델들이 잘 나올 수 있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 커뮤니티 케어에서 우리가 앞에 자립 지원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의료적인 어떤 부분에서 영역에서의 또 부분의 질문들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에서 가장 많은 분이 원하는 것이 의료 서비스인데 지역 내 병원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또 어르신의 숫자와 의료진들의 숫자가 비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원활히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은 저희 북구 사례를 조금 들게 되면 의료 서비스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거점병원 2군데에다가 이제 케어 안내 창구 형태의 이제 사회복지사를 파견을 기간제 형태로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욕구들이 있는 분들을 연계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의료 서비스 관련돼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좀 토로하게 되는 게 이제 왕진이라고 하죠. 찾아가는 이제 의료 서비스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방문간호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다른 서비스들은 조금 이렇게 활성화가 되게 되는데 이렇게 의사라고 하는 이제 의사가 왕진 형태로 방문 진료를 하는 형태가 생각보다 이제 쉽지 않은 작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광역시 정도의 그런 어떤
단위에서 병의원들이 거의 곳곳에 다 있고, 인프라가 충분히 예,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문 진료라고 하는 게 효율성이 있는가를 사실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이동 서비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주치의 서비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부산 정도 수준의 이런 어떤 커뮤니티 지역 사회 안에서는 사실 의료 서비스는 충분하다. 그래서 그것들 어떻게 좀 잘 구축해 나갈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도농복합 쪽은요.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 감천동 이제 안에 보게 되면 워낙에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거동이 매우 불편하시면은 가까이 있는 병원도 가기 어려운 경우들이 꽤 있는데 아쉬운 부분은 이제 그거예요. 이제 뭐 이렇게 만성 질환이라든지 기저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혈압이 있다 이러면은 특별히 뭐 이상이 없는 한 반복적으로 이제 약을 타오는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의료적인 개입이 되는데 이제 그것조차도 나가시기가 어려우니까 누군가 동행을 해줘야지만 갈 수 있는 사실 그런 것들이 조금 한계긴 합니다. 그래서 뭐 할 수만 있다면 뭐 제도적인 어려움이나 한계 같은 걸 좀 극복만 된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소위 말하는 원격 진료 형태 혹은 또 뭐 약 처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굳이 내방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형태로 되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또 완전 또 다른 얘기인 것 같긴 해요. 법적인 또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겪었던 어려움은 사실 이제 그거죠. 이제 공공의료 체계가 또 있기 때문에 뭐 기존의 뭐 방문보건이라든지 방문간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요 통합돌봄 쪽으로 조금 연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미 이제 거기도 이제 워낙에 힘든 상황이니까 일이 너무 많고 이러니까는 그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칸막이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 복지와 그렇죠. 이 보건 사이의 벽은 생각보다 두텁고 굉장히 넘어가기 어렵더라라는 우리 또 발언이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뭐 보건과 복지 차원이 아니라 보건, 주거, 복지 그리고 이제 다양한 영역이 융복합으로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는 작업은 사실 되게 중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은 20년 전에도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뛰어다니는 만큼 그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는 느낌은 사실 좀 들기는 들어요. 아직까지 공공이라고 하는 그 부처 간의 그 칸막이들이 빨리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이제 변화를 계속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들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인식 확산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저는 사실 인식 확산을 위해서는 공공의 서비스에 대한 보장성 확보가 우선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그 사업에 대한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인식 확산이 먼저 돼버린 상황에서 사실 주민들이 당황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우선 기본 서비스의 확장성이 있어야 되고 보장성이 또 가능해야 되고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지만 사실 되지. 만약 지금 모든 것들이 세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식 확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이웃이 이웃을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지 않을까. 사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은 오히려 이제 국가가 돌봄의 주체로서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보편적인 그런 돌봄 정책을 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앞에 있는 이 그 문구 자체가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이 문구가 오히려 그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인식 확산에 또 어려움들이나 아니면 인식 확산 이후에 일어날 그런 혼란들을 가중시키지는 않을까 이런 사실 고민들도 좀 있어요. 네. 그렇죠. 이제 뭐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지속 가능해야지 그죠. 이제 그게 어쨌든 제도든 서비스든 지역에 자리 잡아서 계속 성장을 해 나갈 텐데 당장 지금 생각해도 이제 올해 12월 이후에 1차년 그렇죠. 지원이 이제 종료가 되었을 때 어떻게 자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동시에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장성에 대한 부분은 필연적으로 따라야 된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거 궁금하시더라고요. 비용 편익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통합돌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제 수반되는 예산, 비용과 이를 통해서 이제 절감되는 예산에 대한 비교 같은 것들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가치 중심적으로 보게 되면은 조금 안 맞아요, 이게. 그렇죠. 어쨌든 그 아주 전인적인 관점에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 지역에서 어떤 그런 권리를 그렇죠. 가지고, 그죠? 네, 네. 생애가 다할 때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는 갇힌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뭔가 다른 서비스로 접근하지 않았을 때 아껴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굉장히 따져보고 싶어 하긴 하는데 그거는 아마 증명하기가 네, 그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분이 있으셨어요. 저는 사실 반대예요.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하게 되면 사회적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아무리 이제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공공에 대한 서비스를 이제 보장해주는 보장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설 이용을 하는 거에서 갑자기 재가 이용으로 바뀌어지는 부분들은 사회적 비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사회적 비용을 기본적으로 늘어난다는 저는 전제하에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방금 이야기하셨던 비용 편익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거는 저는 반대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인식 확산이나 그런 것들은 인식의 확산은 사실은 경험이 확산돼야 그렇죠.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을 때 네. 국가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처럼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 하더라도 아까 사하고 좋은 사례처럼 활동가로 네. 활동하다가 내가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의 서비스 이용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예를 들면 너무 까탈스러운 기준을 통해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근처에 자식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또 긴급한 상황에서의 어떤 재난적 의료 지원 이런 거라든지 긴급복지 이런 것처럼 어떤 그런 식의 어떤 경험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여유로운 어떤 돌봄 지원 체계 이런 것들도 마련하면 자연스럽게 인식도 네. 캠페인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경험이 돼야 된다. 홍보나 이런 걸로 이제 확산되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네. 방금 교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경험이 쌓이고 또 입소문이 또 나고 지난번에, 또 서로가 이제 가졌던 그 경험들을 공유하는 지난번에 이제 이거는 편집 지난번에 왜 그 다른 지역에 다른 복자 인터뷰 할 때도 이제 다들 이제 자녀들이 경제 활동 다 하시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입원하셔가지고 당장 이제 보살필 어떤 손길이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중간집 형태나 이런 걸 이용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네, 오늘 사전 질문에서 저희가 답변 드리지 못한 부분들을 오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좀 제작을 해봤고요. 사실 오늘 질문들도 저희들의 경험들이 같이 공유한다는 차원이지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각 지역의 특성 또 각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최대한 살려서 지역마다의 다른 모습으로 다른 그림으로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고요. 사실 우리 세계 복지관들 또 세계 지역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경험들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해주실 거죠? 네. 교수님 계속 해주실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통합적 돌봄 시점! 부산형 통합돌봄 시작하시는 여러 기관들 또 우리 지자체 모두 다 힘내시면 좋겠고 좋은 성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Q&A였는데 아마 또 자리가 있으면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힘들었고요. 이후에 성과 보고회 때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 해주셔가지고 오늘 영상을 또 다시 담았습니다. 오늘 반응 좋으면 계속 갑니다.
사실상 오늘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 숨은 이야기들이 아마 현장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직접 또 한번 다른 이야기들, 더 깊은 이야기들 들으시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현장에서 받았던 질문을,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는데 펌 어디서 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마치면 안 되겠습니까? 아하이. TV